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와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셨죠. 자, 그러면 그 X에서 AX 플러스 B, 자, 변수가 1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었을 때 그럼 기존에 있는 X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AX 플러스 B 1차식에 대한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배우실 건데요. 자, 그걸 새롭게 뭐라고 둘 거다? Y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Y하고요, 여기 우리 기존에 있었던 X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닐 때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 적혀 있지만,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가면서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 Y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AX 플러스 B가 바로 Y라고 뒀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X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변수에다가 뭘 곱한다?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준 것이 전체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인 AX1 플러스 B에다가도 뭘 곱한다? 자, P1을 곱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변수인 AX2 더하기 B에다가도 P2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XN 더하기 B에다가도 뭘 곱해 주시면 되냐면 그 확률인 TN을 곱해 주셔서 싹 다 더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X1 P1이 되고요. B P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X2 P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P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AXN에다가 PN을 곱하시고요. 자, B에다가도 PN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동류한끼리 좀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류한끼리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AX1 P1, AX2 P2, 그 다음에 AXN PN이라고 하는 항이 쪽,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가 뭐가 되냐면 바로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주시면 X1 P1이 되고요, X2 P2가 되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자, XN PN까지 되고 곱해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항들끼리 모아서 동류한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BP1부터 어디 있습니까? BP1, BP2에서 BPN까지 더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뭐가 되냐면 바로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B로 묶어내면 P1, P2 해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PN까지 더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자, 뭡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X1, P1 더하기 X2, P2에서 XN, PN까지 우리가 싹 다 곱해서 더해준 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뭡니까? 네, 바로 EX, 바로 X에 대한 기대값의 정의였어요. 예, 그 다음에 P1부터 우리가 PN까지 더하면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인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1이 되기 때문에 뭐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B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B를 더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곱해진 A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X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더해진 B라고 하는 양만큼 뭐하면 된다? 뒤에 더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기대값의 바로 공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다 A에 대해서 B를 더한 것은, 자,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A에 대해서 전체 B를 더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산의 개념이 뭐였죠? 분산이란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 평균 자체도 뭐다?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편차 제곱에다 뭘 곱해주시면 되냐면 확률을 각각 곱해서 싹 더 더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수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가 되죠? 첫 번째 변수 바로 AX1 더하기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편차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별량에서 뭘 빼줘야 된다? 평균을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량이 현재로는 변수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X1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공식에서 뭐였죠? 바로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EX 더하기 B다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빼주셔야 되냐면 바로 A의 EX 더하기 B를 뭐 하셔야 되냐면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이 부분,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뭐다? 편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뭐 했어요?
제곱했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뭐다?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 전체 뭐다? 분산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편차, 그럼 여기다 뭐 했다? 제곱을 해서 각각을 우리가 뭐다? 확률을 우리 곱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럼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ax2 플러스 b에다가도 뭘 빼주셔야 되냐면 ax 더하기 b를 우리가 빼가지고 제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뭘 곱해준다? 역시 p2를 곱해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하시면 되냐면 바로 n번째 변수인 axn 더하기 b에다가도 뭐 하면 되겠어요? 그죠? a의 ex 더하기 b.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면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빼서 제곱한 거다가 확률을 곱해주시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의 정의가 되냐면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공통적이긴 한데 ax1 더하기 b가 있고 마이너스 aex 더하기 b가 있기 때문에 b가 어떻게 된다? 소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로 묶어내주냐면 a로 묶어줄게요. 그럼 a로 묶어내주면 x1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하면 된다? 전체 제곱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도 제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x1 마이너스 ex도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부분이냐면 제곱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칠판에다 적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a제곱이 묶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뭐다? ex. 자, ex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요것들도 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뭘 곱한다? 그죠? p1을 곱해주는 거야. 자, 뒤에 뭐 있다? p1 곱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값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 역시 나오고요. 두 번째 변수가 x2에서 뭘 빼면 되냐면 ex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에서 뭘 곱한다? p2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번째? 그렇죠. 우리가 n번째 한까지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기 때문에 a로 묶은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뭐가 묶여지냐면요. a 제곱이 나온 다음에 xn-ex에 뭐가 된다? 전체 제곱에다가 pn을 곱해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a 제곱.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싹 줄였어요. 싹 줄여가지고 자, 이 부분을 한 다음에 그 앞에 뭐 했다? a제곱으로 묶어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책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x1 마이너스 ex 제곱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pi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p1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제곱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x2-ex의 제곱에다가 p2를 곱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 그 다음 마지막으로 a제곱으로 묶어내주면 xn에다가 뭐 빼겠습니까? 그죠? 우리 ex를 빼서 제곱에서 pn을 곱해준 거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 부분이 뭐의 정의죠? 예,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기존에 있던 뭐가 되냐면 예, 바로 분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굉장히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자, 결론은 뭐가 된다? vy라고 하는 것은 a제곱의 뭐다? vx가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에서 퍼져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더한 것은요, 결국에는 전체에 대한 편차에는 별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곱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제곱배만큼 우리가 분산이 어떻게 되겠다? 커진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정의한 y라고 하는 변수가 기존에는 x에 대해서 몇 배다? a 제곱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의 뭐다?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여기다 뭘 씌워주시면 되냐면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양의 제곱구라고 구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A 제곱이 나오거든요. A는 0은 아니지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절대값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는 항상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이 항상 무슨 수로 바뀐다? 양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AX 플러스 B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부분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게요. 자, 뭐 하자? 암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 즉 변수에 A배를 해서 B를 더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평균에다가 A 배해가지고요. 전체에다 뭘 더하면 된다? B를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자, 편차는 항상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체 분산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B하고는 관계없이 앞에 있는 A만 뭐하게 돼 있다? 제곱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무슨 수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A 곱하기 시그마 X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통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으로 푸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정확하게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가 50이래요. 자, 그리고 VX가 얼마다? 10일 때, 자, 확률 변수 Y가 3X-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X와 새로운 변수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3X-10이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곱해되는 3은 역시 전체 EX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평균은 그냥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0이었기 때문에 전체에다 마이너스 1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EX가 얼마다? 50이기 때문에 자, 3 곱하기 50에다가 10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에서 10을 빼니까 얼마가 된다? 140이 자, 이 부분에 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산은 3x-10이네요. 자, 이때는 우리가 평균에서 이게 더해지는 건 분산에서는 더해지는 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뭐다? 제곱배와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3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분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다? 9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뭐가 중요하다?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문제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5라고 하네요. 다음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첫 번째 확률 변수 X의 우리가 평균이 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EX가 얼마다? 10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분산이 5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VX가 얼마다? 5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다음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x 더하기 3이네요.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x에다가 2배에서 3을 더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자, 2x 더하기 3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할까요? 자,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공식에 의해서 자, x 앞에 곱해진 우리가 2는요 이렇게 2x 앞에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3은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0 더하기 3이 돼서요. 답은 얼마다? 23이다 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분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3에 대한 우리가 분산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2의 제곱이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vx에 대한 몇 배다? 4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얼마다? 2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시그마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뭘 씌워주면 된다? 양을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걸 공식으로 그냥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EX는 10이고요. VX는 5였어요. 그러면 시그마 X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5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2에다가 시그마 X를 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절대값 2가 얼마다? 2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2루트 5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분산에다가 뭐를 우리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중간에 써버렸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요걸 구해내면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다른 걸 풀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한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거는 공식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다?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10에다 1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해서 뭐다?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요거는 뭐다? 그죠?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대해서 바로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얼마다? vx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뭐가 되냐면 5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시그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시그마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우리가 시그마 x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얼마다? 1이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다? 시그마 x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렇게 1차식으로 확정될 때는 기존에 있는 뭐다? x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식을 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요. 편중 편차가 시그마일 때 확률 변수, 다른 확률 변수를 줬네요.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줬는데 이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의 평균과 뭐를 구해봐라?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식으로 잠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x의 평균이 얼마다? m이죠. 자, 그래서 ex는 얼마가 된다? m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다? 시그마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때 변수 g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x-m 많이 봤는데 이게 뭐죠? 예, 바로 얘가 뭐다? 편차입니다. 자, 시그마는 뭐죠?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편차와 표준 편차의 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뭐라 잡았다? g라고 잡은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g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g 대신에 뭘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넣어볼까요? 자, 요걸 살짝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뭐다? 시그마분의 m이라고 우리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로 a x의 개수가 얼마다? 시그마분의 1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요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 대신에 뭘 한번 넣어볼까요? 자, g 대신에 바로 우리가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을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서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공식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앞에 개수가 시그마분의 1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앞에 나오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 계산하시면 2x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그마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2x가 되고 시그마분의 m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있네요. 뭡니까? 그죠? EX 자체가 뭐다? M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시그마분의 M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그마분의 M에서 시그마분의 M을 뺐더니 얼마다? 0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확률 변수 G에 대해서는 평균이 얼마다? 0으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분산은 바로 VC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분의 1에 우리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바로 뭐가 된다? g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에서 어떻게 되죠? 자, 바로 여기 있는 x의 개수가 시그마분의 1입니다. 그러면 분산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제곱을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인데 분산. 자,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랬더니 얼마가 된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바꿨더니 평균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오고요. 우리가 분산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옵니다. 이런 분산이 1이란 말은 표준 편차도 얼마다?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책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포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요거를 미리 스탠다드, 표준화 딱 시켜가지고 계산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의 조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표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g에 대한 평균 기대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고요. g에 대한 뭐다? 분산은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표준화 과정이라고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수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픽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확률변수 x에 대해서 ex가 20이고요. vx는 4입니다. 근데 새로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y라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ey는 0이고요. vy는 16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뭐다?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죠? 네, 체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공식이 있었냐면, 자, 여기 보면 이 y가 있는데요. 자, y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공식에서는 여기는 a는요, 어떻게 됩니까? ex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더해진 b는요, 전체 b를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얘가 뭡니까? 이 y가 되는 부분 맞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EX 자체가 얼마다? 2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A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구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Y에 대한 분산이 얼마라고 돼 있죠? 자, 16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저골수를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Y 자체는 V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공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분산의 경우는 A가 제곱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분산이 얼마라고요? 16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Vx가 얼마라고요?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4A 제곱은 얼마다? 16이 되고요. 그럼 A 제곱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뭘 수밖에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체크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A가 무슨 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가 2가 되면요, 당연히 뭐다? B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 곱하기 2 더하기 B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식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힌트가 나왔을 때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변수의 확장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얘기해서 변수 G 기억나시죠? 자, 표준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이런 식의 확장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식입니다. 공식 반드시 외우십시오. 수학역량 기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역량 기르기는 뭐냐면 어느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요. 이 x의 평균이 m이고 우리가 표준 점수, 표준 편차가 얼마다? 시그마 점이라고 한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t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면 뭐다? 바로 표준 점수로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나의 위치를 점수로 나타낸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특히 요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영수에 대한 표준 점수 내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자, 여기 상민이하고 세미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변수 t를 저렇게 줬을 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도대체 얼마일까라고 본 거고요. 우리가 세미는요, 실제로 우리가 점수가 나왔을 때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상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자, 볼까요? 시그마 분의 x-m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자, 앞에 예제에서 뭐였다? 자, G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G 점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100에다가 27을 우리가 더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평균을 물었죠. 그럼 이것도 살짝 좀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분의 20의 x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하면 20m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자, ET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E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살짝 고쳐볼게요. 그럼 요거는 시그마분의 20의 X 빼기 시그마분의 20M 더하기 100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왜냐면 1차식을 앞에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식에서. 그쵸? 시그마분의 20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EX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시그마분의 20M 더하기 100은 이렇게 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 EX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쵸? EX의 다른 이름이 뭐가 되냐면, M이 돼요. 그랬더니, 시그마분의 20M이고요. 시그마분의 20M이네. 근데 빼래요. 뺐어요. 그랬더니 남는 건 뭐냐면, 바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이 t는 얼마다? 100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를 물으면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V에, 자, 그러면 T 대신에 조금 전에 분리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시그마분의 20의 X 마이너스 뭐다? 시그마분의 20M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분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곱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제곱분의 20의 제곱에 뭐가 된다? Vx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뭘 씌워주면 된다? 네, 우리가 바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근데 Vx가 뭐죠? Vx 자체가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분산이 얼마가 되냐면 20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 t 볼게요. 자, 그럼 시그마 t는 어떻게 됩니까? 20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그마 t는 얼마가 된다? 20이 돼요. 따지고 보면 얘가 평균이고 얘가 뭐가 된다? 바로 표준 편차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 점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탐구 영역은 평균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바로 잡냐면 10으로 잡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받아보는 바로 표준 점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미는 그러면 직접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험 점수의 평균이 몇 점이다?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 15점일 때 시험 점수가 90점이라고 하네요. 이때 응시자의 표준 점수는 몇 점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t는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100 더하기 자 20 곱하기 자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요? 표준 편차 15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뭐다? 바로 편차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나의 시험 점수가 얼마다? 90점. 자, 그리고 평균이 얼마다? 60이기 때문에 여기는 90에서 60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90에서 60 빼면 얼마다? 30. 자, 그리고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그럼 20 곱하기 2는 얼마다? 4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100 더하기 40이 돼서 140점의 표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평균은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어떻게 된다? 좀 작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면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나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항상 받게 되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X에 대한 변수,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공식을 통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